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몇 가지 이제 호재거리 뉴스를 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그 뉴스 몇 가지를 보면 향후 규제안이 어느 시점에 나올 건지, 그리고 그 규제안으로 통해서 과연 크립토 시장은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어저께 누군가가 이제 얘기한 것 같이, 익명의 차트리스가 얘기한 것 같이 48,000달러를 빠르게 회복을 안 하면 이제 안 좋은 장세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48,000달러 위까지 다행히 하루 안에 이제 올라가서 나쁘지 않은 현재 장세가 이제 이어지는 건 맞긴 한데, 4시간 봉 기준에서 윗꼬리가 말리는 캔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가 괄목할 만하게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이더리움이 되게 극악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트코인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직 못 간 것도 있는데, 그나마 이 친구가 지금 나쁘지 않게 견뎌줘서 지금 현재 장세가 그냥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9월 달은 항상 전통적으로 과거 5년 사례를 보면 약세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약간의 약세장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를 명심하시면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크게 여기서 5,000달러, 4,000달러가 확 떨어지지 않는 한, 좀 약간 비축해둔 현금은 절대로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더 이상의 코인은 매수하지 않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중국의 지역 최초 BSN 포털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그려왔던 퍼즐을 맞힌 게 하나하나 맞춰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 BSN이라고 아마, 이걸 여러분들 아마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소사이어티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한국 국내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해서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랑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중국 내가 아니라 중국 외 지역에 있는 것 중에는 최초로 선정이 됐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BSN하고 한국 지역하고 연결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9월 1일 날 뉴스를 깨고 메타버스 소사이어티가 올해 11월 중에 BSN 포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제가 2018년에, 2019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떠들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경제 벨트가, 동아시아 경제 벨트가 구축이 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우리는 한국 경제 따로, 중국 경제 따로, 일본 경제를 따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여기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한중일은 단일 경제 체제로, 그러니까 동아시아 주체로 단일 경제 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라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은 카카오, 그리고 중국은 위챗, 그리고 일본은 라인. 또 이 페이먼트 시스템이 결국엔 이 플랫폼들이 결국엔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 지배 구조를 보면 비하인드에는 소뱅이 중심이 돼 있고 중국 업체도 다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자, 그런 연결 관계를 구도를 보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BSN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낸 거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위시한 어떤 그 정부 기관인데, 여기서 보면 국립 정보센터,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온페이 해서 전체 중국을 아우러르는 페이먼트하고 관련된 이니셔티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여기 이게 R3 코다라고 통합하는 중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BSN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R3 코다는 뭐예요? XRP랑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SN은 중국만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XRP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피상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은 적대시하는 관계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뭔가를 통해서 저는 공유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연결될 일이 있을까요?
이거 XRP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인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를 그물망처럼 연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건데 이게 또 BSN하고 또 연결돼 있다.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 말이 틀린가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호라이젠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베리 실버트가 되게 많이 밀고 있죠. 저도 이 코인을 몇 년 동안 계속 밀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사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호재를 지금 현재 10월 말에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BSN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키네틱이라는 이 회사가 있거든요. 네, 홍콩 소재 회사.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레드데이트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했었는데 키네틱이 호라이젠에 얼마 전에 거액의 자산을 투자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BSN이랑 호라이젠은 또 연결돼 있다. 얼마 전에 BSN에서 아마를 같이 호라이젠하고 진행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BSN도 익명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BSN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 뭐 저도 뭐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몇몇 개 코인이 있는데 알고랜드, 쉐어링, 그리고 솔라나 요게 있고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코인들 중에 뭐 이더리움 지금 한참 막 솟아가고 이건 뭐 기본이니까 그리고 안 가는 코인 또라이 코인 중에 대명사 이오스 그리고 너버스 테조스 이 테조스 같은 경우는 유럽권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코인이요. 유로 지역 내에서 많이 쓰여질 코인이고 네오코인 뭐 이거는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이죠. 저도 이 코인을 펌핑하는 걸 기다리고 있고 저도 이제 매도를 걸어놨어요. 매도를 걸어놨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하반기에 뭐 알트 붐이 오면 거기서 뭐 매도가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고 아이리스넷까지 6개 퍼블릭 체인을 실시간 연동시켰다.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체인이고 아마도 지속적으로 아마 메타버스 소사이어티 말고 다른 것도 아마 속속들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테더 얘기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우리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 테더고 두 번째가 USDC거든요. 요즘에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규제안 때문에 조용하죠. BUSD는 한 달 동안 단 뭐 1달러도 프린팅하지 않았어요. 근데 테더에서 2조 달러 가까이 프린팅돼서 시장에 들어와서 유동성을 이끌었던 거고 USDC는 뭐 점진적으로 양이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7,900만 달러 그리고 이거는 2조 달러 상대도 안 되는 액수죠. 근데 테더에 관해서 간간히 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위기다 뭐 테더는 그러다 사라질 거다 USDC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테더든 USDC든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왜냐면 테더에 관해서 지난 5년간 끝도 없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테더에 문제가 생겨서 이 테더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가상자산 시장도 여기서 아마 반토막 더 이상 날 거예요. 한 70%, 90% 가까이 폭락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어마어마한 아마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것도 번외적인 얘기인데 요즘에 이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부시파이어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늘 새벽까지도 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태오 호수 근방까지 이 불길이 번져가지고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했다. 뭐 전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가. 이거는 호주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뉴스를 안 찾아봤는데 이 가뭄 사태가 아마 많이 벌어지고 유럽권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홍수가 나는데도 되게 많긴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가뭄의 심각성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곡물 수확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그리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러면 곡물 수확량이 감소된다. 그러면 여기서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범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시국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돈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데 개인의 안전이 더 중요한 시절이 점진적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 안전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범죄율도 좀 지금보다는 극심하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오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뭐 롤렉스 뭐 얼마짜리 차고 다닌다, 어디 가서 뭐 쓸데없이 무슨 차 타고 다닌다, 뭐 하차감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럴 필요가 있는 시절이 이제 안 온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욕심도 없고. 예, 그래서 어쨌건 지나가는 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뉘앙스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중에 이제 코인으로 자산을 보시면 아마도 실리를 추구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걸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나이 어린 친구들은 롤렉스다, 뭐 벤츠, 뭐 무슨 차다, 뭐 페라리다, 막 이런 거 그런 게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나이죠. 근데 연세가 어느 정도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걸 인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스죠.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베스팅닷컴에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크립토 플랫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로 한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게리 겐슬러가 규제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고, 그리고 크립토 플랫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규제안을, 그러니까 뭐 어떤 허가사항 승인받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을 할 거다.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규제안이 거의 코앞에 다가왔다. 라고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문장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호라이젠의 보스죠. 예. 최고 책임자인 랍 빌리지온인데 이분이 지금 전 뭐 구글 과학자인 분인데 이분이 딥바이에 관해서 뭐 미국의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거에 관해서 뭐 딥바이에 관한 어떤 그 기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립을 했는데 포스팅을 했는데 랍 빌리지온이 지금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인데 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10월달이 다가오기 전에 휴가철일까? 10월달이 다가오면 호라이젠한테는 엄청나게 바쁜 일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갈 때도 많아지고 제 예측하기에는 그래서 그 전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휴가를 가서 여기 누워가지고 딥바이에 관한 뭐 미래 뭐 이런 거에 관한 뭐 어떤 책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 딥바이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호라이젠도 딥바이하고 관련해서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인데 인컴 샤크죠.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이런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윗꼬리가 올라갈 만하면 윗꼬리가 말리고 올라갈 만하면 윗꼬리가 말리고 이런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과도한 희망회로를 부리기보다는 여기서 좀 조심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오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리 로리드 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44,000에서 45,000달러 초반대 요 언저리 뭐 저도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매수 찬스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48,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장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알트가 어느 정도 달려주는 건 맞긴 하지만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규제안이 진짜 다가온다는 걸 제가 느낀 게 비트렉스를 아마 국내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바이낸스가 생겨나기 전에 폴로니엑스 다음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래했던 대형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상장 폐지란 적이 있었어요. 대시코인하고 익명성 코인들을 줄기 다 전부 다 모네로, 대시코인, 지캐시. 근데 호라이젠만 빼고 근데 대시코인을 그것도 4개 페어에 리스팅 시켰어요. 거래를 인정했단 얘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 USDT. 자, 4개 페어나
다시 올려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비트렉스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 대시 지캐시 상장 폐지한 게 1월 2일에 이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비트렉스에서 상장 폐지.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비트렉스는 제거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 세계 거래소는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이나 자금 세탁 방지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코인을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 요 명분으로 예전에 상장 폐지를 시켰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FATF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으니까 비트렉스에서 재상장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FBI에서도 예전에 프라이버시 중심의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제한하는 방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렉스가 긍정적으로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해서 상장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캐시도 향후에 여기 다시 재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한국 시장에도 익명성 코인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 상승하고 나머지 이제 좀 굵직굵직한 코인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비케도 못 가고 있고 이더클, 라이트코인 뭐 이런 친구들도 지금 뭐 이더리움만큼 많이 성장을 못 하는데 얘네들 때는 분명히 와요. 그리고 이거는 코인 투자하면서 그냥 기본이에요. 비트코인 외에 저도 그냥 이거는 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보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코인들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중에 베이직 어텐션은 제가 보니까 뭔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게 시세의 반영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시고 캐시도 지켜보시고 체인링크도 뭐 나쁘지 않은 코인이니까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는 뭐 메타버스 중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독보적인 코인이 뭐 샌드박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디센트럴 랜드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고 뭐 이더리움은 잘 가고 있고 클래식 파일코인도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라이젠은 호재가 얼마 안 남았고 지금이 이제 9월달 초니까 그래봐야 한두 달 사이에 뭔가 대규모의 뭔가 일이 있을 거고 자 라필리지온이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면 아마 일을 열심히 해서 10월달 안에 뭔가를 이제 할 거고 뭐 라이트코인, 뭐 라이브피어, 스텔라 루멘은 XRP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거고 지캐시는 지금 대시코인이 비트렉스에 상장된 걸 보니까 다시 익명성 코인의 어떤 그 트렌드가 하반기 가서 FATF에서 10월달쯤에 뭔가 확실한 공고안이 나오면서 뭔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비트렉스 시그널을 보니까 그런 뭐 긍정적인 희망회로를 돌리게 하네요. 원래도 사람이 성격이 긍정적인 편이에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면 더 화이팅을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지친 분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코인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돈 몇 푼 벌자고 이거 여태까지 견디고 지난 3년간의 하락장을 견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진짜 기준해서 개당 뭐 10억 이상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관점으로 좀 유연하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